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잠시 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 여사 리스크, 또 당정 관계 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함께 지켜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 100일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글쎄요. 100점 만점에 뭐 점수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예. 저는 뭐 변화와 쇄신은 외쳤지만 네.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한 65점 정도? 뭐 학점으로 따지면 D 플러스 정도? D 플러스요. 예, 조금 박하죠. 예, 좀 성과를 내라는 측면에서 그걸 뭐 조금 점수를 박하게 드렸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라면서 D 플러스 65점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도 좀 점수로 환산한다면 굳이 한 70점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원외 당대표라는 그 한계도 분명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등판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 속에서도 어쨌든 출마해서 당선은 됐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당이 어떤 변화와 쇄신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약자 동행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당의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그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 여사 문제가 결국엔 지금 특별감찰관으로까지 가게 되는 위기 관리 상황. 그러니까 즉 상황 관리에 대한 어떤 대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 대표의 키워드와 방향성은 매우 좋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상황 관리에 있어서 저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70점, 나머지 30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채워나갈 게 과제가 되겠죠. 자, 일단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소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저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딱 들으면서 한 5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보선 승리는 나에 대한 중간평가였고 나의 재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최근에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평적 당정관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거죠. 이건 세 번째는 윤 정부의 개혁성과 대단히 많다. 그런데 이게 몇몇 그 상황에 대한 우려와 실망 때문에 이게 지금 저평가된 거 이거 대단히 안타깝다. 역으로 말하면 이 우려와 실망 해결하고 극복하면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아주 제가 보기에 11월 10일이 대통령 이제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그걸 앞두고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어쨌든 야당의 헌정 파괴는 반드시 막겠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선을 그었고 다만 그것을 위해서 드러난 문제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겠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김 여사에 대한 3대 요구안과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 방식은 어쨌든 내가 뭉치고 단결하는 쪽으로 가겠다. 즉 지금 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특별감찰관에 대한 뭐 표결 위총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분열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한 7, 8분 정도의 예. 그 100일 기자회견 회견문 중에서 이 5가지가 저는 귀에 딱 꽂히는 스티커 메시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뭐 어떤 내용에 조금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략적 차별화, 네. 뭐 수평적 당정관계, 새로운 수평적 당정관계를 뭐 계속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한 것은 뭐 전략적 차별화를 강조하겠다. 또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사실은 기대를 또 받은 것도 사실인데 어떤 기대냐면 그동안은 변화와 쇄신 또 여러 가지 또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3대 요구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하자는 나름대로 해법 제시 뭐 이런 속에서 그동안 그 국민 목소리에 나름 귀를 기울인다 하는 평가 속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받았지만 네. 이제 석 달이 넘어서 100일이 된 지금까지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성과를 좀 이제는 좀 보여줘야 될 때다라는 그런 그 요구 속에서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자와의 문답 속에서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그 성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뭐 프로세스라든지 또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따내겠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밝힐지는 모르지만 네. 기자회견문만 보면 여전히 배나와 쇄신 이런 것 추상적인 구호만 좀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 단계를 강조하면서도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단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특히 리스크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저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예, 한 대표의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짚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봤지만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특별감찰관,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100일 기자회견문의 이제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백브리핑 기자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저는 특별히 진일보된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의총을 통한 표결 이 얘기는 아마 선을 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쪽이겠지만 앞으로 뭐 표결까지 가지는 않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당의 그 통합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한 그런 과정을 가지겠다가 얘기가 되겠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 법치에 의한 구현 이 얘기는 그 당연히 이제 1심 선고가 뭐 유죄 판결 나오면은 민주당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민주당에다 공을 넘기겠죠. 그리고 국민의 평가와 사법부의 잣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국민 앞에서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대통령실과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저는 아까 여기 말씀한 대로 변화 쇄신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방향성도 짚겠지만 중요한 거는 통합과 그다음에 그 단결. 이 얘기는 앞으로 그 한동훈 대표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부터는 약간의 요즘 리더십이 좀 바뀐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원내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넓혀나가고 네. 많은 이야기들 듣는다는데 한동훈 대표의 100일 이후의 취임 리더십이 조금 말하자면은 경청과 그런 어떤 그 의원 속으로 뭐 국민의힘 속으로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약간 화학적 결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대표의 통합과 단결 키워드에 짚어주셨는데 오늘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에 어제였습니다. 여권 중진들이 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뭐 박형준 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과 여당에도 좀 태도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였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그 해동, 중진 해동을 주도했다는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한동훈 대표와는 잠재적인 대권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이죠. 그런 측면을 그 염두에 두면서 어제 해동에 여러 가지 멘트들을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특히 그 참석한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비한동훈 또 친 윤 대통령 친한계의 중진들이 거의 다 모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도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에게는 구체적이고 조금 공세적인 멘트를 정리한 반면에 윤 대통령에게는 좀 두리뭉실한 원론적인 멘트만 요구했다. 예를 들어서 용산 윤 대통령에게는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용산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건 없이 뭐 전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또 용산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식으로 아주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 안팎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 또 여당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이제 말로 정리를 했는데 소통을 물론 안 한 또는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리더십에 좀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아온 한 대표로서는 뭐 따끔하게
지적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여당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다. 마치 한 대표 때문에 당정 간의 갈등이 이렇게 커지고 또 당정 간의 충돌이 계속 진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자기 정치,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의 물밑 조율이라든지 또는 뭐 대화라든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의 대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기 정치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여당 내의 분열과 특히 이제 정부와 용산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원인은 한동훈 대표에게 주로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점이 찍혀서 메시지가 나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부당 만부당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국정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녹취가 터져 나오고 정언들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와중에서 뭐 나온 문제라고 보면은 결국은 어제 중진들의 원인 진단과 또 양측의 요구는 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다소 공세적인 그것은 민심의 지금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요구라든지 또 국민들이 용산이 좀 바뀌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털지 않고서는 그 의혹을 털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정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예. 어제 중진 모임이었다. 저는 뭐 개파적 모임 이상의 성격 부여를 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께 중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들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일단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 성명서를 배포한 것을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 성격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급력이 이 중진들의 목소리가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여권의 균열이 좀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EEJ, 그래서 이제 내부 갈등을 좀 유도하는 듯한 그런 해석 최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당에서 사라진 게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정치라는 게 본령이 갈등의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인 여당에서조차 지금 갈등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중진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 원로급의 중진들이 목소리를 안 내느냐? 도대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되겠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국을 찔렀잖아요. 더 벅스 스탑 히어 얘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이 그렇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결자 해지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한 대표가 조금 이렇게 속도감을 내고 그다음에 당의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측면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미묘했던 건 취임 기자회견 100일을 앞두고 이런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한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견제국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당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날짜 100일이고 이런 걸 따질 만한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중진들이 목소리를 냈고 중진들의 5인 연대 서명으로 이런 메시지가 발신됐다는 거는 당이 다시 한번 정치를 좀 복원하고 회복하겠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한 대표가 앞으로 조금 공세적인 그런 메시지와 정책들 그다음 비전들을 내더라도 최소한 당의 컨센서스를 강화한 다음에 이른바 스텝을 밟는 그런 정치적 보폭을 주문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의총을 앞두고 있고 의총의 형식과 방식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총 전에 어떤 의견을 좀 정리를 의견을 좀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의총까지 가서 정말 어떤 뭐 표대결이라든가 공개 의총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특별감찰관은 그 기구의 성격상 기존에 있었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친인척, 특히 여사와 관련해서도 감시하고 예방하는 기구죠. 그런 측면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라든지 명품백 사건에 대한 불기소라든지 또 최근에 일어나는 그 맹태균 씨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특검이 정답이다.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은 특검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상당히 예상과는 다르게 수위를 낮추어서 특별감찰관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친한계 의원들은 최소한의 요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용산은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특별감찰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비위에 대한 예방적 기구로서의 특별감찰관도 수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친윤계 의원과 또 한동훈 대표 간에 갈등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가 뭐 어총에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총에서 어제는 되더라도 표결까지는 가겠는가? 왜냐하면 표결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뭐 숫자에서 누가 우세를 하느냐 또 특별감찰관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의미가 아니고 숫자적으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이 문제로 친한계와 친윤계는 거의 분당에 준하는 그러한 분열로 가는 그 서막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예. 그런 것까지는 가겠나 하는 그 의문이고요. 또 만약에 표결로 가서 특별감찰관이 찬성을 얻는다면 용산의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부결이 된다면 왜 의원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대표가 앞장서서 나서는 바람에 당 분열을 자초했다. 책임져라.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아마 친윤계 의원들은 또 공개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아마 표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냈는데 표결은 안 간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주경영 원내대표와의 또 만남에서 그런 뭐 해결의 모멘텀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선언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없는 걸로 봐서는 또 그런 기대도 못 가지는 거 아니냐. 만약 이런 특별감찰관 문제도 조만간에 성과로 가지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전면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국민 여론에서도 상당히 하락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이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길을 위해서 대통령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0일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뭐 쇄신의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과 국민과의 대화, 뭐 언론사 인터뷰 등 대국민 소통에 나설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 목소리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특정 언론사 인터뷰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저는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과 가감없는 소통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용산으로 이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사도 부합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11월 10일이면 말씀하신 대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한미동맹서부터 탈원전, 르네상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해결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그 굉장한 시적과 성과가 결국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라지 못한다면은 저는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에는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그 해결의 방향성을 반드시 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 워딩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이제 정부가 하산길에 접어든 만큼 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대통령의 11월 10일을 즈음한 그런 기자회견 방식 혹은 메시지 그다음에 여러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인식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데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것이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